네, 첫 번째 경기 이제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 자, 일단 바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모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쪽 알라베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리그에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발렌시아 상대로 뭐 이제 7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을 좀 다시 좀 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리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무승 행진을 쭉 끄는 그저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이제 챔스 이제 16강 직행을 좀 확정지었지만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풀 라인업을 좀 기용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좀 전력으로 나섰는데도 좀 불구하고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다소 좀 아쉬운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뭐 챔스 경기에서 좀 이제 풀 라인업을 좀 기용한 좀 이유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리버풀이 좀 지는 경우를 좀 고려해 이제 챔스 뭐 리그 페이지 1위로 좀 마무리할 행복는 계획이었겠지만, 슬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복이 콜 슬픔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바르셀로나는 뭐 리버풀이 좀 지는 경우를 좀 고려해서 이제 좀 리그 페이지 1위로 좀 마무리할 계획으로 좀 풀라인업 좀 기용했지만, 정작 이제 뭐 바르셀로나도 결과를 좀 만들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2위로 좀 마무리하게 되었죠.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원정팀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홈인데도 불구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연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최근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 퇴장당한 뭐 베티스 상대로 이긴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좀 부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이제 알라베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비 뒷공간이 좀 잘 좀 뚫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잘 좀 파고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한다는 그런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타이츠구사일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구사일사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빠르게 제가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페널티 박스 좀 진입을 알라베스가 쉽게 허용한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보다 더 쉽게,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제 알라베스의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좀 주도를 하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그쵸? 자, 게다가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침투 플레이가 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이제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는 알라베스 상대로도 좀 침투를 통한 득점 기회를 곧잘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이제 챔스 경기를 좀 뛰어서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는 점만 좀 감안하면은 거의 지금 뭐 모든 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다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핸디를 이제 1핸디를 줬다 보니까 네, 1핸디 줬으면은 네,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바르셀로나 승에 마인스 보는 경기. 그리고 3.5주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 마인승에 3.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어헤드 대 트렌트 경기. 일단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또 지금 뭐 팀 내 좀 주축 포워드인 샘 람머스가 이제 결장 의심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트벤트 같은 경우는 람머스가 이제 빠질 지금 우려도 있다. 네, 요 점도 같이 이제 염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고에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지금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3연승 중에서는 이제 근래 트벤테 상대로 FA컵에서 이제 이긴 경기도 이제 좀 있을 만큼 최근 맞대결에서도 고에드가 이제 트벤테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네, 요 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정팀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베이스탓이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극적으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계속해서 좀 유로파리그 경쟁을 좀 이어가게 된 좀 트벤테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일단 뭐 양 팀 다 이제 대체로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뭐 고어헤드나 좀 트벤테나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양 팀이 좀 FA컵에서 좀 맞붙었을 때 이제 트벤테가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어헤드 상대로는 좀 전반적으로 경기력에서 밀렸고, 그리고 고어헤드의 공격에 대처도 잘 안되며 이제 수비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이제 맞대결에서는 고어헤드가 3대1 승리를 좀 거두게 되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큼 이제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좀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와 달리 지금 현재는 뭐 주중에 좀 유로파 리그를 소화하고 이제 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텐츠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고어헤드가 그래도 홈에서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뭐 이제 트벤테가 이제 뭐 고어헤드와 좀 맞붙었을 때 지금 현재보다도 좀 상황이 더 이제 좀 나았던 때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진 거를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에는 여건도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좀 붙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난 맞대결보다도 더더욱 약간 좀 열세인 모습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역배받은 고어헤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고어헤드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어헤드 프랜승에 이제 2.5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호펜하임 경기.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던 이제 보니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사우디로 좀 이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알라스르로 이제 이적을 이제 한 그런 좀 보니페이스다 보니까 이제 보니페이스가 좀 팀을 떠났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 지금 골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큰 그런 좀 현재 좀 호펜하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연승을 통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한번 좀 끊겼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이제 스파르타 프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다시금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공식 경기 기준 홈에서 좀 8연승 중으로 특히 이제 홈에서는 여전히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쪽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안더레이트 상대로 원정에서 4대3 승리를 거두며 원정 연승을 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뭐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 또한 무르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 뭐 이번 시즌 뭐 호펜하임의 좀 경기력은 많이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득점력이 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전보다는 좀 더 뭐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호펜하임이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호펜하임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전력 면에서는 타격이 크고 그리고 공격은 살아났지만 여전히 지금 수비가 많이 개선이 좀 안 되며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실점 위험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일단 여전히 지금 수비 전환이 느려서 역습에 좀 취약하고 그리고 이제 뒷공간도 곧잘 좀 뚫리면서 침투에 많이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수비는 아직까지 좀 개선될 좀 여지가 없는 그좀 호펜하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침투, 뭐 컵백, 뭐 역습 등 이제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능한 그런 좀 레버쿠젠이 호펜하임의 그런 좀 헐거운 수비를 좀 보다 더 좀 수월하게 좀 공략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호펜하임이 레버쿠젠보다 하루 덜 쉰 채로 경기를 좀 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에서 경기를 좀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레버쿠젠에 비해 호펜하임이 더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밀릴 수 있는 그좀 호펜하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이 레버쿠젠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네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는 사카, 제수스, 그리고 페나이트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주전 키퍼인 이제 라야 같은 경우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이제 전해 들어보고 그리고 원정팀 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쿠 그리고 여전히 좀 로드리가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디아스와 좀 아케드 이제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카일 워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AC 밀란으로 좀 이적을 하면서 이제 좀 팀을 떠났다는 소식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그런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챔스 이제 16강 직행도 이제 무난히 좀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당분간은 이제 좀 리그에 좀 더 좀 집중할 여건이 좀 되는 그저 아스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맨시티 역시 최근 좀 첼시와 그리고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브리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마르무시, 후사노프 등 이제 공수 전력을 좀 보강하면서 어느 정도 좀 라인업에 좀 변주를 좀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마르무시, 이제 후사노프 등 이제 어느 정도 좀 알짜배기 선수를 좀 잘 영입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라인업을 좀 보강한 그런 좀 맨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두세 달 전에 긴 연패 행진을 좀 이어갔을 때 맨시티라고 하면은 현재 뭐 아스날의 1.8대 승 배당이 좀 이해가 됐겠지만 현재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살아난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좀 맨시티 상대로 아스날의 그런 1.8대 승 배당을 좀 가져가는 거는 좀 전혀 메리트가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맨시티가 이제 좀 긴 좀 침체기에 좀 빠졌을 때와 달리 이제 현재는 지금 포든, 홀란드를 좀 비롯해 이제 공격진들의 좀 폼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로드리가 없는 좀 중원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맨시티 상대로 아스날의 경우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뭐 주중에 챔스 경기를 좀 치르긴 했지만 맨시티는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른 반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로나를 상대하러 스페인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더 뭐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3일 후에 이제 뉴캐슬과의 컵 경기 일정을 좀 치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일정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맨시티에 비해 이제 아스날의 라인업 운용이 유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5일 후에 이제 뭐 3부 리그 팀과 FA컵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유연하게 라인업 운영이 좀 가능할 것으로 봐요. 네. 자, 아무튼 약간 요런 좀 요소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요거는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스날보다는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맨시티 프랭스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프랭스의 2.5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대 흐로닝원 경기.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흐로닝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쪽 흐로닝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에서 4달 넘게 좀 승이 없다가 직전 알크마르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좀 거두며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직전 알크마르전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든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이제 공격 전개가 이제 안 좋으면서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두 팀이 뭐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솔직히 뭐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경우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하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승이 없고, 그리고 경기력이나 지금 공수 밸런스도 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뭐 스파르타가 좀 더 뭐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스파르타 역시 이제 이번 시즌 홈에서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홈에서의 좀 부진이 많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스파르타를 좀 믿고 좀 정배 사이드를 좀 막무가내로 보기도 좀 많이 좀 애매하다고 봐요. 물론 뭐 이제 이번 경기가 홈 스파르타의 그런 이번 시즌 첫 승을 좀 기록하기 좀 알맞은 경기라고 보긴 하지만 아무래도 평소처럼 좀 삽질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뭐 후로닝원이 원정에서 스파르타를 좀 잡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좀 스파르타의 그좀 공격에서의 좀 삽질 플러스 이제 홈에서의 이번 시즌 좀 승이 없다고 했을 때 이런 좀 스파르타가 홈에서 좀 후로닝원 상대로 이제 좀 손쉬운 좀 승리를 좀 거둘 거라고 좀 예상하기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이제 스파르타 햄무나 무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스파르타가 이제 홈 첫 승을 좀 기록한다고 해도 뭐 대승보다는 1.4 정도의 좀 승을 좀 예상하고, 안 그러면 이거는 뭐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경기 내지 그러면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파르타 햄무얼브의 2.5진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앙제 대 이제 르하브르 경기. 자, 일단 앙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5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랑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아쉽게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연승 행진이 끊긴 앙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많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새 이제 강등권까지 이제 강등권에서 이제 좀 달아난 그런 좀 앙제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랭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걸 제외하면은 죄다 졌을 정도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이로 인해 지금 어느덧 리그 꼴찌까지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시즌 좀 초반만 해도 아무래도 이제 앙제가 거의 뭐 이제 리그 꼴찌였고, 뭐 르하브르 어느 정도 좀 중하위권에 좀 머물러서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양 팀의 그런 상황이 완벽히 좀 뒤바뀐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좀 최근 흐름이라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그좀 르하브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뭐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힘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도권을 가지는 경기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앙제 상대로도 이제 르하브르가 주도권을 가지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중원에서의 힘뿐만 아니라 이제 전진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도 좋지 못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공격에서의 기대치 또한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르하브르가 이번 경기에서 좀 볼을 소유한다고 해도 이제 뭐 전진을 해 이제 좀 좋은 공격을 좀 보이기보다는 자기 진영에서 볼이 헛도는 경우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내가 확실히 좀 이런 좀 르하브르의 좀 경기력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앙제가 그래도 더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네요. 네. 자, 아무튼 약간 지금 뭐 르하브르의 너무 좀 많이 좀 처참한 그런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 그런 약간 좀 밸런스적인 부분을 다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지금 비교적 더 나은 앙제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홈에서도 좀 연승 중으로 확실히 좀 이제 흐름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앙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앙제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앙제 승의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드랜드 이제 스트라스부르. 자, 랭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모나코 상대로 패배하면서 5연패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 강등권까지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제 한때 좀 리그 좀 꼴찌였던 생테티엔보다도 순위가 낮아졌을 정도로 이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쪽 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2달 가까이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거의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스트라스부르의 그런 좀 기존 강점이었던 공격이 지금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최근 좀 성적 또한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만큼 확실히 양 팀의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상반된 그런 좀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그래도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일단 뭐 최근 뭐 두 팀 다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렌이나 이제 스트라스부르 모두 대체로 좀 라인을 좀 올려서 플레이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이제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좀 렌이나 스트라스부르나 이제 좀 공격에서 두각이 좀 나타낼 만한 좀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도 현재 뭐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조직력은 스트라스부르가 더 좋고, 그리고 뭐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게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일단 뭐 좀 조직력도 이제 좀 스트라스부르가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이제 공수전환도 이제 지금 뭐 램보다는 스트라스부르가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약간 좀 요소들을 더 좀 잘 좀 활용을 해서 더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일단 뭐 최근 좀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스트라스부르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스트라스부르가 더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스트라스부르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우세했고, 그러면서 이제 렌 상대로는 좀 최근 좀 진 경기가 없기도 했죠. 아무튼 이런 약간 좀 부분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스트라스부르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스트라스부르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여기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봤을 때, 일단은 아약스 대 이제 페예노르트. 네,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약스 승에 이제 오바 오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이제 나폴리. 자, 일단 뭐 나폴리가 지금 뭐 페이스가 완전히 지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거의 좀 계속해서 좀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로마 역시 지금 홈에서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홈에서의 좀 경기력이 워낙 지금 좋다 보니까, 뭐 제 아무리 지금 뭐 유로파 리그를 좀 뛰고 온 로마라고 해도 그런 홈 로마 상대로 이제 좀 나폴리가 솔직히 많이 좀 고전할 거라고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보다는 로마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로마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 프랜승으로 이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무승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티스 대 빌바오. 네,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짜리로 빌바오 햄버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려찾기 한 번씩 눌러주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